아들도 몰랐던 조신한 척하는 예비 며느리의 추악한 본색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쾌한 역전극.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의 정순이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30년 전 남편이 남긴 100억대 토지 문서들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제 아들 민준이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은행 직원들조차 저를 시골에서 고추와 배추나 키우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그리고 제가 겪은 사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낡은 면바지에 때 묻은 남방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 170cm에 하이힐까지 신어 저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지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어서 와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많이 시장하셨죠? 제가 된장찌개하고 김치전 준비해뒀어요. 와, 어머님. 손수 만드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꿀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엌 구석구석을 살피며 평가하고 있었지요. 낡은 가스레인지, 금간 식탁, 삐걱거리는 의자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공기를 깨보려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준 오빠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수진은 민준이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멋쩍게 웃었지요. 수진이가 사업 감각이 좋아요. 벌써 단골 손님들이 많대요. 저는 김치전을 한 점 집어 그녀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수진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젓가락으로 전을 살짝 찔러보더니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빠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농사 지으신다면서요? 네. 조그만 텃밭 있어요. 고추랑 상추, 깻잎 조금씩요. 힘드시겠어요. 요즘 농사가 돈이 안 된다던데. 수진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존댓말 사이사이로 반말의 억양이 섞여 들어왔지요. 민준이 학교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됐으니까요. 아, 그래도 민준 오빠 장학금 많이 받아서 다녔잖아요.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민준이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돈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했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수진과 단둘이 거실에 앉게 되었지요. 수진 씨, 우리 민준이랑 언제부터 만났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어머님. 그래요. 우리 민준이 좋은 아이죠? 네, 물론이죠. 착하고 성실하고. 수진은 대답하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계속 울렸지요. 저는 우연히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집 진짜 구식이네. 시어머니 완전 촌스러워 죽겠어. 그래도 참아야지 뭐. 돈은 없어도 아들은 괜찮으니까. 수진은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 친구가 연락이 와서요. 괜찮아요.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여자의 본성을 더 확실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수진 씨,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어머님. 결혼하면 당분간은 저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하지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민준 오빠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혼집 따로 얻고 싶어 하니까요.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이해심이 많으셔서. 수진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와 수진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저는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민준이가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먼저 갔고 수진과 저는 잠시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같이 살자는 말씀은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까 그 다정했던 어투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전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일도 없어요. 특히 이런 낡은 집에서요. 민준 오빠는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가끔 용돈이나 좀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지요. 수지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괜히 민준 오빠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전 어머님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오빠가 믿는 건 저예요. 바로 그때 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네, 오빠. 수지는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요. 차가 떠나고 저는 혼자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30살의 정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병수와 함께 웃고 있었지요. 병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타고난 체력이 약했지요. 결혼하고 3년 만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늘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버는데. 당신은 살아만 있어주면 돼요. 하지만 병수는 민준이가 5살 되던 해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병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조의를 표했지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변호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수님, 남편분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20대 초반부터 아껴 모은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했고 남편분께서는 아내분과 아드님이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부딪혀 힘들어할까봐 비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부인께 상속됩니다. 토지 문서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정순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병수가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하지만 병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지요.
열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설마 병수처럼. 그날 밤 저는 너무 불안해서 동네 입구에 있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점집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큰 재산을 물려받으셨군요. 어떻게 아세요?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에는 무거운 기운이 함께 있어요. 점집 할머니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젊은 나이에 가셨죠? 큰 재산을 모으느라 몸을 혹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아들도 그 기운이 아직 재산에 남아 있어요. 아드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재산을 숨기십시오. 왜죠?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드님한테도요. 아드님이 그 재산을 알게 되면 젊은 나이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그 무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까지 재산을 철저히 숨기겠다고. 그리고 민준이가 만나는 여자가 진짜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꼭 확인하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가난한 소장농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빌딩 10층, 제 변호사 사무실이었지요. 정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변호사. 오늘은 특별한 일로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50억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쓸 데가 생겼어요. 박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 탐정님,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주세요. 저는 수진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두툼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민준이의 돈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창업 자금을 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아들이었지요. 그녀는 그 남자와 5년을 만났지만 남자 측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수진의 가난한 집안 배경이었지요. 재산 있는 남자를 꼭 잡아야 해. 더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보고서에는 수진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냥 착하고 순진해서 좋아. 조금만 잘 구슬리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시어머니, 그냥 시골 할망구잖아. 용돈이나 좀 보내주면 돼.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지. 다음 날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세요? 너희 둘이 안내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내, 물론이죠. 민준이는 기뻐하며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옷을 입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지요. 어머니 여기.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은 역시나 밝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응. 강남 쪽으로 가자.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한 고급 빌딩 앞에 도착했지요. 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박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정순 회장님 오셨습니까? 순간 수진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신 토지 매각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점쟁이의 말, 그리고 30년간 가난한 척하며 살았던 이유를. 민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신 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때 수진이 얼굴에 미소가 띄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결혼하면 이 재산을.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대문 앞에서 저한테 한 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이 살 생각 일도 없다. 낡은 집 조용히 계세요. 용돈이나 보내드릴게. 이런 말들 하셨죠? 그건 사실 그날 제가 녹음을 해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일도 없어요. 특히 이런 낡은 집에서요.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준 오빠는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멍한 표정으로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오빠, 그건 오해야.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고, 긴장하면 사람 본성이 나온다더니 딱 맞는 말이네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카페 창업 자금 3천만 원 우리 민준이가 대출받아서 준 거 맞죠?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 아니에요? 착한 남자 하나 잡아서 돈 좀 뜯어내고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결혼 후에는 맘대로 주무르려고? 수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오빠 좋아해요. 그럼 증명해봐요. 지금 당장 카페 팔아서 민준이한테 돈 돌려줄 수 있어요? 그건 카페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결국 돈이 아까운 거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진 씨가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에요. 민준이를 호구라고 불렀던 것, 재산 있는 남자 찾고 있다고 한 것, 다 여기 있어요. 어떡해. 탐정을 고용했어요. 일주일 동안 수진 씨 행적을 다 조사했지요. 민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오빠 나는 대답해. 나랑 만난 게 돈 때문이었어?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오빠. 나 지금까지 네가 날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를 이용하고. 오빠, 잠깐만.
수진이 민준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준이는 뿌리쳤습니다. 3천만 원 1년 안에 갚아. 이자까지 해서.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순간 당신도 돈으로 평가받게 돼요. 돈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면 결국 돈 때문에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상처받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전 당분간 연애 안 할래요. 이제 누구도 믿기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저는 민준이가 상처를 극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책만 읽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부했지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대학 동기 혜인이에요.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밝은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아, 어서 오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혜인이라고 해요. 민준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예요. 혜인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과는 달리 진심이 느껴지는 밝은 미소였지요. 민준이 있어요? 응. 방에 있는데 요즘 많이 우울해하거든요. 얘기 들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혜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진이란 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준이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고 어머님 욕도 하고. 그걸 알았어요? 네, 민준이 친구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민준이가 워낙 그 애를 좋아해서 아무도 말 못했죠. 혜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이 좀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기분 전환 좀 시키려고요. 그래 줘요. 고마워요. 혜인 씨, 그날부터 혜인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제 심부름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시장 보러 갈 때 같이 가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심지어 텃밭일도 거들었습니다. 혜인 씨. 안 그래도 돼요.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아서 농사일 익숙해요. 혜인은 흙 묻은 손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민준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혜인이 괜찮은 친구죠? 정말 좋은 친구더라. 사실 혜인이가 대학 때부터 절 좋아했대요. 근데 제가 수진이한테만 눈이 멀어서 몰랐다고.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혜인이한테 고백하면 이상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해봐. 6개월 후 저는 민준이와 혜인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혜인이 어때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마음씨도 고은이 얼굴도 더 예뻐 보이는구나. 혜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신랑 신부는 테이블을 돌며 감사 인사를 했지요.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제가 민준이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셔서. 혜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혜인아, 우리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민준이와 혜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 앉아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부동산 등기 등본이야. 민준이가 봉투를 열자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이와 혜인이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걸 너희 둘 명의로 바꿨어. 이제 이 재산은 너희 것이야. 어머니 이건 너무. 괜찮아. 저는 웃으며 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인아, 넌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민준이를 선택했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넌 그걸 해냈어. 그러니까 이 재산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그로부터 1년 후 민준이와 혜인 사이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 작고 예쁜 아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준서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저는 손자를 안고 흔들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손자도 태어났고, 이제 걱정 놓아도 돼. 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점집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저한테 재산 숨기라고 했던 기억하죠. 어떻게 됐나요? 아들이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요. 잘했네요. 이제 재산을 공개했습니까? 네, 점집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애구는 사라졌을 겁니다. 아드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70살이 되었고 민준이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여전히 밝고 다정한 며느리로 저를 모시고 있지요. 손자 준서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준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좋아. 너희가 잘 챙겨줘서.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래. 우리 준서, 할머니가 사줄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지요.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수진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 오빠, 잘 지내죠?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카페도 망했고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때 3천만 원 갚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도 다 못 갚았어요. 그래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결국 자기도 돈으로 평가받는다고.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남자들도 다 똑같아요. 제가 돈 없다는 거 알면 바로 연락 끊고
그때 제가 민준 오빠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람을 봐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요. 그럼 언젠가 수진 씨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살입니다. 손자 준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민준이는 회사 부사장이 되었지요. 혜인은 여전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어느 날 혜인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딸이래요. 그래. 축하해. 혜인아, 어머님, 이름 지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면 아기가 복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심이는 어때? 진심이요? 응.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심이거든. 돈도 명예도 겉모습도 다 변할 수 있지만 진심만은 변하지 않아. 우리 손녀가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아요. 진심이.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점집 할머니의 말대로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척 살았던 시간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진 같은 사람이 며느리가 되었다면 우리 가족은 불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혜인 덕분에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재산 잘 지켜서 좋은 데 쓰고 있어.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고 있고 며느리도 효자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았던 재산이 결국 좋은 사람들을 가려내는 시험지가 됐어. 그리고 우리는 합격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했지. 고마워, 여보. 창밖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혜인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대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수진이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깨달은 거지. 어쨌든 감사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서, 할머니한테 와봐. 준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준서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준서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찌개, 그리고 혜인이 직접 만든 케이크.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정말 맛있어. 혜인이가 요리를 어쩜 이렇게 잘하니?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지난번에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랬지.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가난한 척 살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고 진심과 거짓이 구별되지요. 수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고 혜인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결혼식 사진, 준서가 태어난 날 사진,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야. 창밖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진심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혜인 같은 며느리, 건강한 아들, 사랑스러운 손자. 이것이 바로 진짜 재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할 모든 날들이.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30년간 재산을 숨기며 산 한 여인의 지혜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의 중요성을 담았습니다. 수지는 돈을 보고 민준을 선택했지만 혜인은 사람을 보고 민준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은 불행으로, 다른 사람은 행복으로 이끌었지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겉모습인가, 마음인가?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여 진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진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